케인즈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케인즈의 정책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케인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유명해졌던 것은 1930년대에 미국 대공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하고 실업률이 막 25%까지 높아지고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자본주의가 망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자, 이렇게 되고 미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을 다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이전까지는 세계가 특히 선진국들끼리는 상당히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관세를 높여가지고 그거를 차단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무역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전 세계 무역량이 확 떨어지게 되고 모든 나라가 이제 불황 속으로 공황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야, 이거는 해결 방법이 다른 게 없어. 이거는 소위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정부가 돈을 엄청 풀어서 그래서 물건도 사주고 실업자도 구제해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뿌리면 그러면 그 돈이 돌아가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 하이에크하고 케인즈가 같은 학교에 같은 과에 서로 있었고 서로 논쟁도 서로 붙었는데 하이에크 얘기로는 케인즈가 자기한테 완전히 논쟁에서 패배를 했는데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선 세상에 내놓으니까 그게 세상에 인기를 끌어서 이제 저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같은 학교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여러 학교들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케임브리지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케인즈도 같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이제 뭐 화폐와 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있고 루스벨트도 읽었는지 뭐 그래서 루스벨트가 데려다가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뉴딜이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뉴딜은 정부가 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럼 경기가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의 실업 문제가 해결된 것은 뉴딜 정책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2차 대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 처음에 30년대에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41년인가 진주만 공격을 받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그야말로 뭐 완전 고용이 된 거지. 왜? 거의 강제 노동하다시피 전쟁 물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굉장히 매력 있는 이론이 된 겁니다. 매력 있는 이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방식, 그런 정책을 케인즈 때문에 처음 쓰게 된 거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뭔가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돈을 썼어요. 다 빚어다가 다 쓴 거예요. 그게 케인즈 정책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걸 이론으로 정교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거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했던 정책들인데 케인즈는 그걸 아주 정교한 이론으로 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경제학자들이 와, 이거 멋있네. 그래서 다 케인즈주의자들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 뭐 이런 데까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지. 그게 뭐 이 오일 쇼크하고 겹쳐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됐고, 근데 참 거기에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은 케인즈가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재정으로 돈을 쓰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경제학에서 막 이렇게 서로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것으로 또 간 거예요. 돈 푸는 것도 비슷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써라 이렇게 예, 하는 게 빚 얻어서 써라 이런 거였는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 풀어서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서로 이제 헷갈릴 정도가 된 거고 그래서 금리 낮추고 통화량 늘리는 것도 케인스 정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거죠. 원래는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원래는 재정이었어요 그게. 예,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쭉 70년대까지 왔는데 그게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호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모든 정부들이 다 케인스 정책을 쓴 거예요. 경제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케인스 정책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쟁 중에 완전히 통제 경제였고 대공황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관세 무역 장벽을 다 높여놨었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자유무역 체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들이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전부 무슨 기적, 경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케인스 정책 때문이 아니고 자유무역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케인스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정설로 굳어져 버렸어.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케인즈가 이게 답이다라는 그 어떤 그 대중의 인식이 그게 정통파가 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정통파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냐 아담 스미스류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런 게 그게 경제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건 정치 경제학이었어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 경제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거기서는 시장의 힘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케인스가 등장을 하고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하면서 이제 케인스의 경제학이 정통이 되어버린 거죠. 경제학에.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하이에크 뭐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일종의 클럽을 만들어 놨던 데가 그게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였던 거고 거기에 핵심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밀턴 프리드만이 굉장히 말빨이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봐라 저 케인즈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한 거예요.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나라들마다 전부 뭐 실업률 높아지고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죠. 실업률은 높고 물가도 높고 거기다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완전히 외환 위기로 그냥 아우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틀린 거구나. 저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이 그런 자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정책에 펴기 시작한 사람이 영국의 마가렛 대처 1979년에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 되면서 정말 뚱딴지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이에크의 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이제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많이 받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너무 크니까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다만 독재는 아닌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노동당이 아주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회주의에 아주 젖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디서 뭔 여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뭐 되도 않는 거 민영화를 한다 그러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뭐 네가 집 사라 그러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런데 그 대처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저기 아르헨티나 앞바다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걸 전쟁으로 그대로 맞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이겼어. 영웅이잖아요. 영웅이 하는 정책인 거야. 그러면서 상당한 설득력이 생겼던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유시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완전히 선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영국 총리 잠깐 했다가 거의 최단기로 물러났던 테레사 메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방향성은 나름 이렇게 자유시장에 합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처는 대중의 지지가 있었던 반면 그 사람은 대중의 지지 어떤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네. 급격한 그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뭐 바로 쫓겨나다시피 물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대중의 생각에 역행하면 쫓겨나죠. 근데 대처 같은 사람은 역행을 하면서도 뭐 운도 좋았고 강단도 있고 노조하고 그냥 직접 대결을 하고 탄광노조. 예. 그거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다 뚫고 나갔고 그래서 완전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은 겁니다. 결국 대처. 영국병을 고쳤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1981년에는 미국에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배우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영화배우가. 그런데 이 사람도 뚱딴지 같이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의 노선을 받아들인 거예요. 뚱딴지 같이 우리나라 전두환이 굉장히 뚱딴지 같듯이 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거기다가 레이건은 또 얼굴이 잘생기고 제가 그 레이건이 대통령 할 때 미국 유학을 했었거든요. 80년대. 네, 80년대. 제가 84년부터 유학을 갔는데 레이건이 제가 TV를 잘 안 봤어요. 영어로 하니까 보기도 싫고. 근데 레이건 연설할 때는 몇 번 봤어. 정말 연설을 잘해요. 뭐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카리스마가 영어니까. 있잖아요. 일단. 예. 눈빛이 서글서글한 게 보고 있으면 빨려들어요. 아마 그걸로 성공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겉보기에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네. 그 지도자의 강단과 또 어떤 지지, 그게 철학. 철학 그리고 예. 또 어떤 확신 그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사회주의적인 정책, 개입주의적인 정책이 망해야 돼. 실패의 어떤 기록이 네. 있어야지. 그것이 망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그래 저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보고 나니까 결과가 좋네. 그렇게 되면서 80년대부터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